직렬회로의 자연응답. 자연응답이라는 것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고 초기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RLC의 직렬회로니까 R과 L과 C 이와 같이 있고 전원 자체가 없는 거니까 숏서킷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퍼 전류가 ILT고 C에 걸리는 전압이 VCT 그러니까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루퍼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 구한 우리 RLC 직렬회로의 우변에 있는 전원이 없는 상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제로인 순간에 초기치를 가져야 되니까 C에 걸려있는 초기 전압이 V0가 있고 IL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흐를 수가 있는데 그냥 제로라고, 전류는 안 흐른다고 보고 한쪽에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C에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고 L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둘 다 에너지를 저장한 상태에서 풀어도 돼요. 조금 더 식이 좀 복잡하다는 거 보이지? 똑같은 원리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스타트는 C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RLC 상태에서 L과 R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갖고 있는 2차 미분 방정식 D자성 LCD 플러스 RCD 플러스 1 이꼴로 제로되는 D의 건을 구해서 그 건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일 때는 과제동이 됩니다. 그리고 중건이 되면은 인계제동이 되고, 허건이 되면 복소건이 되면은 그것은 부적제동, 언더댐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D의 이 2차 방정식의 건을 구해보면은 2배의 LC분의 마이너스 R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C의 자성 마이너스 4LC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건, 두 실건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RC의 자성 마이너스 4LC가 양의 값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RC는 크기를 4LC의 루트, 따라서 R 크기를 얘가 넘어가니까 2배의 루트 L 오버 C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면은 이 2차 미분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건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이 된다. 그럼 복소평면에 시그마축과 허수축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마이너스 알파 1, 큰 것은 알파 2라고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마이너스 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회로를 갖고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그걸로부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건의 구해서 그 건의 위치를 따져보면은 항상 J 오메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축을 포함해서 왼쪽에 있는 이 반플레인 쪽에 건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측에 존재하게 되면은 회로가 자체적으로 불안정해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면은 오실레이터라고 비울 때 건이 이쪽에 있으면은 이 회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고, 안정하려 그러면은 모든 건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려 봐도 그렇죠. 얘가 뭡니까? 얘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얘는 RC보다 적어요. RC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 마스는 당연히 음이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더라도 이 전체가 RC보다 적으니까, 왜? RC의 자성, 얘가 없으면 RC가 돼서 제로가 되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RC보다 적어서 전체가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음이 알파 1과 알파 2, 그러니까 두 개의 건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실수 축상에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건이라는 의미가. 그러면은 알파 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ELC분의 마이너스 RC의 더하기 루트 2배의 RC의 자성 마이너스 4LC.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야고 하면은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루트야. 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2LC분의 RC니까 2L분의 R
제곱 들어가면은 4LC니까 LC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2는 마이너스 2L분의 R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오늘은 부호가 반대가 돼서 2L분의 R의 자성 마이너스 LC분의 1. 그래서 만약에 R이 조건이 뭡니까? 4LC분의 그러니까 R이 2배의 루트 L 오버 C보다 큰 경우니까 얘하고 같으면 크리티컬 댐핑이 될 거고, 그래서 R이 쭉 증가해서 R이 무한대로 간다면 알파1과 알파2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상수니까 의미 없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 두 개가 보면 알파1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알파2는 무한대로 수렴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얘는 0으로 어프로치 해갖고 알파2는 무한대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R값이 따라서, 그러니까 R값이 매우 클 때는 하나가 원적 근방이 있고 하나는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R이 점점 작아지면은 이렇게 와서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케이스에 이 회로의 VCT와 ILT의 파형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1, 알파2가 있다면 우리가 VCT의 일반회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의 2의 마이너스 알파1t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알파2t 이와 같은 꼴로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유도를 했으니까 이걸 갖고 어머니는 A와 B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니까 우리가 뭐를 구하냐면 초기치를 대입해요. 초기치이 뭐냐 하면은 VC의 제로가 V0였고 IL의 제로가 제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이으면 돼요. VC의 제로는 A 플러스 B가 V0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으면은 T 대신 제로를 이으면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것이 V0가 되고, 그 다음에 A, B 미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가 안 되니까 얘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ILT는 요 관계에서 C의 특성식으로부터 ILT는 C의 DT분의 D VCT가 만들어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미분해서 C로 곱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1 AC 2의 마이너스 알파1 T 여기다가 이으면은 마이너스 알파2 B의 C의 2의 마이너스 알파2 T. C는 여기 있는 C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1 A,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F. 그래서 IL을 제로니까 1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1 A C 마이너스 알파2 B C가 제로. 그래서 C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알파1 A를 가면은 얘가 1식이고 알파1 A 이거로 마이너스 알파2 B 이것이 2식입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으로부터 A와 B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A 플러스 B가 V0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알파1 A가 마이너스 알파2 B가 된다 그랬죠. 그쵸? 알파1 A가 마이너스 알파2 B. 따라서 1식과 2식이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합시다. 알파1 A 플러스 알파2 B가 제로. 그래서 1식 곱하기 알파1을 하고 빼기 2식을 해요. 그러면은 알파1A 없어지는 거니까 알파1 B 마이너스 알파2 B는 알파1 V0가 돼요. 그렇죠? 따라서 B는 알파1 마이너스 알파2 분의 알파1 V0. 그 다음에 1식에다가 이번에는 알파2를 곱해가 2식을 빼. 그러면은 알파2 마이너스 알파1 A는
알파 2 V0. 따라서 A는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분의 알파 2 V0. 자, 우리가 작은 쪽, 이쪽에 있는 것을 알파 1이라고 뒀고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알파 2라고 뒀으니까 알파 1이 알파 2보다 큽니다. 따라서 얘는 음이 되고 얘는 양이 돼요. 그쵸? 알파 1, 알파 2가 양이고 알파 1도 양이고 알파 2도 양이고 그 다음에 알파 2가 크죠. 알파 1보다는 알파 2가 큰다. 마이너스 알파 2가 마이너스 알파 1보다 적으니까 알파 2가 알파 1보다 크니까 A는 양이고 B는 음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회로에서 VCT를 구하면 A가 알파 2분의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분의 알파 2 V0에 E의 마이너스 알파 1T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으로 바꾸겠습니다. 얘가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인데 바꾸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알파 1의 V0에 E의 마이너스 알파 2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알파 1이 얘고 알파 2가 얘인데 얘에서 얘를 빼먹어야 돼. 알파 2에서 알파 1을 빼면 이게 틀렸죠. 이게 마이너스 알파 1이 얘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2가 얘가 됩니다. 그렇죠? 알파 1, 알파 2는 약이라고 뒀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알파 2는 얘 더하기 얘입니다. 얘 더하기 얘에서 얘 빼 마이너스 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없어지고. 그렇죠? 알파 1은 2L분의 R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자성 마이너스 LC분의 1이 되고 알파 2는 2L분의 R의 플러스 루트 2L분의 R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된다. VC1T 얘를 VC1T라 두겠어요. 그 다음에 VC2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얘는 VC2. 자, 그러면은 요거 봐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하고 여기 있는 알파 1이니까 실질적으로 T에 따라서 VC1T만 구하면은 VC1T만 그리면은 얘가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분의 알파 2 V0만한 크기에서 이렇게 타고 알파 1에 의해서 타워가 알파 1분의 1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렇죠? 앞에서 구한 1차 함수의 시상수가 알파 1분의 1인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타워 마이너스 t 오버 타워로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 시상수가 알파 1이 되는 거고요. 알파 1이 역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보면은 크기가, 여기가 t가 제로일 때 얘는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분의 알파 2 V0고 얘는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분의 알파 1 V0예요. 알파 2하고 알파 1의 비니까 조금 적어요. 알파 1분의 알파 1 V0 만한 크기에서 얘는 알파 1보다는 알파 2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빨리 타러져. 이렇게. 그래서 얘는 타워가 알파 2분의 1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알파 1에 비해서 알파 2가 크기 때문에 얘는 알파 1은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고 알파 2는 얘에서 얘를 더하는 거니까 알파 2가 알파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VC1T는 천천히 떨어지고 VC22는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 스타트하는 포인트는 오히려 VC1T는 크고 VC2는 작아요. 그래서 이게 알파 값에 따라서 알파 1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알파 2가 있으면은 얘 두 개의 거리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뭡니까? 이 값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이 크니까 알파 1은 제로에 가깝고 알파 2는 매우 큰 값이니까 이것이 더 벌어지는 거고, 얘는 더 커지는 거고, 얘는 작아지는 거고, 얘는 천천히 가는 건 대신에 얘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알파 1과 알파 2가 멀리 떨어져 있다. 두 개의 근이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얘하고 얘하고는 확실히 확연되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 파형에서 이 파형을 빼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t에 따라서 VCT를 구해보면요, 이것이 VC1T고 이게 VC2T야. 그래서 요 근방에서만 이 파형에서 이 파형을 빼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로 조금은 차이가 나다가 이게 요 모양은 VC1T하고 거의 같아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나다가 T가 제로 근방에서는 얘의 영향을 받다가 조금만 지나면 알파2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뺄 틈이 없으니까 VC1T하고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이 가까이 있으면 얘의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비슷하게 떨어질 거니까. 비슷하게 떨어지고 T=0일 때 앰플리튜드도 매우 가까울 거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이 두 개의 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번째 폴, 이 폴에 의해서, 이 근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사실은 2차 회로가 동작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이 복소 벽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근은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갖고 대충 회로가 1차 회로처럼 반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한번 볼까요? 전류 파형을 구해보면은 ILT는 C의 DT분의 DVC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C를 앞에 내고 얘를 갖고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1이 여기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1이 올 거니까 여기 플러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2 마이너스 알파1 다 끄집어 보겠어요. 마이너스 알파2 마이너스 알파1분의 C가 앞으로 나오면은 역시 알파1 알파2도 나와요. 여기도 알파1 알파2 C에 E에 마이너스 알파1T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알파2T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C는 뭐 있던 거고 미분해서 요와 같은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오면은 뒤에 남는 거는 얘예요. 그래서 VCT의 파형을 ILT의 파형을 그리보면은 여기서 제로에서 출발해서 이런 네거티브니까 이런 스타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은 요 곱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얘는 이런 빨리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 값을 A 값이라고 두겠어요. A라고 둔 다음에 여기 A에서 얘가 떨어지는 게 알파 1, 얘가 떨어지는 게 알파 2 모양으로 떨어져요. A에서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 항에서 얘 항을 빼는 거니까 처음에는 같은 값이니까 저를 출발하고 점점 갈수록 왜 됩니까? 요 간격이 늘어들죠. 늘어나니까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최대값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시 또 두 개가 제로로 같이 어프로치 가니까 점점 적어져서 최종적으로 0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ILT입니다. 그래서 RLC 직렬회로에서요. 직렬회로에서 지금 구해보니까 회로가 R, L, C의 직렬회로에서 자연응답이니까 여기에 V0만한 충전된 전압을 갖고 T가 양의 영역이 탁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LT라고 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T라고 뒀어요. 그러면은 VCT 파형은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하여튼 익스포넨셜 함수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얘가 전류를 이렇게 여기 차지되어 있는 Q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단에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전압 때문에 차지가 빠져나가. 그런데 왜 처음에는 스타트가 천천히 되느냐 하면은
얘가 가려고 그러는데 IRT가 제로예요. 처음에 IRT의 제로는 제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류가 증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변화가 미미하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제로 건방이니까 충전된 전압이 굉장히 천천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어느 정도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L에 이제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자, 그러면은 T가 제로인 순간에 전류가 제로다가 전류가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IRT고 일로 실제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충전된 이 에너지가 LR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IRT는 증가하고 VCT는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다가, 이 감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얘가 저항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얘는 이 전류 때문에 에너지 저장을 하고, 얘는 C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가 C가 감소하니까, 여기 C에 충전된 전압이 감소하니까 얘는 에너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 일부를 L이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R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최고 피크를 지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L에는 저장 에너지가 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 타임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L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C에 저장된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L에 저장된 에너지는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쭉 받아들이다가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 쭉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놓고 얘가 내놓아서 합해져서 R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C에서 내놓는 에너지가 많아서 R에서 소모하고 남는 것이 있어서 L에 저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C에서 내놓는 에너지가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적어요. 그러면은 L도 같이 에너지를 내서 R에서 다 소모를 하고 쭉 시간이 흐를수록 얘네들이 그냥 에너지, 저장 에너지가 그냥 제로로 어프로치에 간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냥 쭉 가는. 이와 같은 이 동작하는 것이 우리는 오버댐핑, 즉 과제동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동은 우리가 어떤 근의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의미고요.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C에 저장된 에너지가 R을 통해서 이제 소모를 하긴 하는데, 이게 RC회로 같으면 C에서 내놓는 에너지를 다 R에서 소모를 할 건데, C와 L과 R이 있기 때문에 C에서 처음에 에너지를 내놓으면은 그거의 일부를 저항해서 소모하고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L에서 에너지를 저장을 다시 합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작아서, 내놓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L에서도 같이 내놓고 같이 모두 다 R에서 소모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제로로 어프로치 간다. 이것이 바로 과제동의 원리입니다. 저는 예제를 하나 통해서 문제를 보겠어요.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VCT와 VCT와 IRT를 구하라. 그러면 T가 음의 영역에서 구하고 T가 양의 영역에서 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T가 음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T가 제로의 순간에 스위치가 열리니까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고 정상 상태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 충분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정상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DC입니다. 전원이 DC이기 때문에 L은 숏서키트가 되고 C는 오픈서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위치가 닫혀 있고 얘는 숏서키트, 얘가 오픈이니까 이 전체가 오픈이에요. 그러면은 40ohm하고 60ohm만 있는 그러한 회로가 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40V, 4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6V가 되고, 얘가 숏서키트니까 VCT가 바로 4V가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오픈 서킷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IRT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 이번에는 스위치가 열려버리니까 R과 L과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VCT가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RT가 되고, 여기가 5헬리, 여기가 60옴, 여기가 10mF. 자, 이번에는 미분 방정식을 쓰지 말고
미분 방식 쓰지 말고 미분 방식을 갖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어요. 자, 이 회로를 갖다가 루프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R, 여기 걸리는 전압이 VL,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VCT니까 VRT는 전류가 이렇게 올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시다. VRT는 60 ILT, 그 다음에 VLT는 5의 DT분의 DILT, 그 다음에 ILT는 C의 특성식은 10mm의 DT분의 DVCT. 이렇게 세 개의 특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프 방정식 VRT 플러스 VLT 플러스 VCT는 제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VRS는 60 ILS, 그 다음에 얘는 VLS는 5 S의 ILS인데 마이너스 IL0가 있지만은 IL0 넣어야 돼요. 여기서 제로가 넘어올 거니까 제로가 됐고, VC의 제로 플러스는 여기서 넘어올 거니까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되고, 얘는 어디 돼요? ILS는 10mm, 10의 마이너스 2성에 S의 VCS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를요, 그러면은 60 ILS 플러스 OS의 ILS 플러스 VCS는 제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ILS를 여기다가 그러면은 60은 0.6 ILS니까 0.6 S의 VCS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면은 플러스 0.05 S의 SVCS 마이너스 4 플러스 VCS는 제로. (20을) 곱합시다. 그럼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S자성 VCS 마이너스 4S 여기다가 20을 곱하니까 12 플러스 12S의 VCS 그 다음에 12, 48 플러스 20 VCS 자, VCS에 대해서 풀면은 S자성 플러스 12S 플러스 20분의 4S 플러스 48 20 S 플러스 2 S 플러스 10분의 4S 플러스 48. 자,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할 때 어떤 FS를 만들었을 때 DS분의 NS를 했을 때 DS가 제로 되는 근을 갖다가 우리는 폴점, 극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VCS의 극점이 오니까 이 회로의 VCS의 극점은 S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의 의미는 뭐냐면 VCS를 갖다가 분무수 전개하면은 S 플러스 2분의 곱하고 S 대신 마이너스 2를 였으니까 48 5가 되네. 5 플러스 S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8분의 8 마이너스 1이 되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VCT를 구하면은 5E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T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2차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2차 미분 방식의 근이 알파1, 알파2, 마이너스 알파1, 마이너스 알파2일 때 E의 마이너스 알파1T, E의 마이너스 알파2T로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이 예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이 극점이 실질적으로 D의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10이 하나 있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니까 얘는 과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CS, S 영역에서 VCS의 극점이 왼쪽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과제동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CT의 모양은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CS를 구하면은 ILS를 구하면은 뭐 그렇게 되고 여기다 이어도 돼요. 여기다 이으면은 ILT는 10의 마이너스 2성에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10의 2의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0의 2의 마이너스 10t. 얘 10이 나오니까 0.1에 2의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래서 VCT는 t가 있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파워가 2분의 1인 케이스, 파워가 2분의 1인 케이스에 얘가 5가 되고요. 5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한 정도 되겠네. 1에서 빨리 떨어지는 거. 얘하고의 합.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실적인 모양은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것이 VCT의 모양이고, ICT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이런 모양하고 이런 모양하고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ILT, 요거는 VCT. 모양 자체가 VCT, ILT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양이고, 과제동일 때 그래요. 과제동은 C는 무조건 천천히 떨어지는 데 비해서 L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정확한 파형은 교재에 있는 겁니다. 교재 회로를 그림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계제동. 즉 R이 2배의 루트 L 오버 C가 딱 되는 거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되면은 아까 알파 1, 알파 2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2L분의 R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L분의 R의 자성 마이너스 LC분의 1. 얘 또 마이너스 2L분의 R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인데 얘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 뭘까? 루트 안에 끼 제로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의 근이 어떻게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 1하고 마이너스 알파 2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L분의 1, 2L분의 R라는 포인트에 근이 두 개, 중근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VCT가 어디 돼요? VCT가 A 플러스 BT의 E의 마이너스 알파 T, 즉 알파 1, 알파 2를 2L분의 R이라고 두겠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알파를 T 두르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인계제동, 크리티컬 댐핑입니다. 그때 초기치가 어떻게 좋아졌냐면은 V0의 제로는, VC의 제로는 V0, IL의 제로는 제로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초기치를 대입을 해서 A와 B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V0 잡으면 얘가 제로고 얘가 1이니까 바로 A가 V0가 돼요. 그 다음에 C의 특성식을 보면은 ILT가 C의 DT분의 DVCT가 됐으니까 C 곱하기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B의 E의 마이너스 알파 T, 뒤에 거 미분하면 알파의 A 플러스 BT의 E의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IL의 제로를 구하면 C 곱하기 얘는 1이 되고
얘가 제로 되고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A가 제로가 돼요. 따라서 B는 알파 A. 알파 A인데 A가 V0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VCT를 구해보면은 V0에 1 플러스 알파 T에 2에 마이너스 알파 T. 알파가 2L분의 R이니까 2L분의 R을 이어줘요. 그래서 VCT를 구해보면은 제로에서 T가 증가할수록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거는 1차 함수형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T의 함수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1 플러스 알파 T만큼 곱한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보다 좀 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알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이 증가할 거니까 이 값이 증가하니까 이 값이 그대로 얘가 일정하면 쭉 떨어지는데 그보다는 얘 곱하는 값이 t가 증가할수록 자꾸 증가하는 거니까 위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덜 들리다가 점점 많이 들리는 그런 모양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T를 구해보면요. IRT를 보면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도 돼. C에다가 자, A는 V0고 B는 알파 V0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V0, 얘도 알파 V0니까 A를 B하고 자, C에 B 마이너스 A에 E에 알파 T 마이너스 알파 T 얘하고 묶으면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BT에 E에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됩니다. 왜? B는 알파 V0고 A가 V0니까 B는 여기 알파가 빠졌네. B 마이너스 알파 A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C 곱하기 얘가 B가 알파의 자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 C V0에 E에 마이너스 T에 T에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ILT가 이런 식으로 제로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스타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직선적으로 증가하면 앰플리튜드가 그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얘 때문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얘 때문에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 ILT 모양하고 VCT의 모양이 과제동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제동하고 똑같이 C에서 에너지를 내놓으면은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L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R에서 소모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L에도 저장이 내놓고 C에서도 저장을 내려서 모두 다 R에서 소모한다. 그래서 과제동이나 사실은 과제동이나 인계제동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인계제동은 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R이 딱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과제동은 뭡니까? 범위죠. R이 어느 영역에 있으면은 과제동이 되는 거고 인계제동은 하나의 포인트고 부적제동은 나머지 영역이죠. 그렇죠? 이렇게 R의 값이 변하면은 R이 매우 클 때가 과제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인계제동이야. 그리고 이쪽 영역이 부적제동이네. 그래서 이 인계제동은 이 부적제동하고 과제동이 있는데 그거의 경계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로는 이 포인트에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변의 환경이 조금 변하면 저항값도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의 회로의 동작은 압니다. 온도가 달라진다든지 습도가 달라진다든지 주변에 있는 여건이 바뀌면 우리가 회로를 아무리 꾸미라도 그 저항값이 달라질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10kΩ짜리 저항을 딱 달면은 인계제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0kΩ짜리 저항은 없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거지. 항상 10kΩ이라는 포인트에 딱 맞는 저항은 없어요.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그래서
인계제동이 정확하게 동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서 동작하면 뭐 인계제동하고 비슷하게 동작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과제동, 이쪽에 부족제동,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느 한 칼 끝이 날라서 오른쪽은 과제동, 왼쪽은 부족제동인데 그 경계점이 바로 인계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인계제동은 과제동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과제동에서 부족제동으로 넘어가는 그 바로 체제가 되는 포인트가 인계제동이다. 이렇게. 인계제동은 과제동하고 식은 다르지만은 회로에서 나오는 파형을 보면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계제동에 대한 예제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40옴, 여기가 아까처럼 여기는 4헨리, 여기는 10mF. 그래서 여기가 VCT, 여기가 ILT.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열리는 거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 ILT는 제로가 되죠. 오픈 서킷이니까. 그 다음에 VCT는 얘가 오픈이니까 1대2. 그래서 4V. 8V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서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위치가 열렸으니까 이쪽 회로는 필요 없고 이쪽 회로를 그리는데 저항은 그대로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는 여기에 이렇게 붙는데 L 곱하기 IL 제로가 붙는데 얘가 제로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4S만이 임피던스고, 그 다음 C는 S C분의 1, S C분의 1이라는 임피던스와 이렇게 전류원이 CVC 제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걸린 전압이 VC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S. 자,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C 값이 10의 마이너스 2성, V0가 8V니까 0.08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S분의 100이 되고요. 그러면은 VCS는 이 전류가 얘하고가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VCS는 전류가 0.08 곱하기 얘하고 병렬이니까 S의 100하고 병렬해로 40 플러스 4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VCS를 정리하면 S 플러스 100 플러스 4S 플러스 40분의 S 플러스 100 곱하기 4S 플러스 40 곱하기 0.08 분자분모에 S를 곱해. 그러면은 4S의 자성 플러스 40S 플러스 100분의 400에서 100하고 이게 8이 되죠. 그래서 38, 32S 플러스 320. 4를 나눠. S 자성 플러스 10S 플러스 25분의 4S, 8S 플러스 80.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8S 플러스 80.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극점이 마이너스 5에 두 개가 있죠. 중건이 있는 거니까 크리티컬 댐핑일 때 근이 중건이 있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S가 마이너스 5의 중건이니까 실질적으로 2차 방정식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꼴이 왜 되겠어요? VCT는 A 플러스 BT의 E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초기치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니 이미 여기는 초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분수 정리할 필요 없어요.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8의
S 플러스 5 플러스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S 플러스 5분의 8 플러스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40 따라서 VCT는 얘는 8 1 플러스 5T의 E의 마이너스 R 5T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ILT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흐르는 전류는 C의 특성식으로 붙어야 돼요. dVCT는 8은 앞으로 있고 얘를 미분하면 5의 E의 마이너스 5T 플러스 1 플러스 5T의 마이너스 5 E의 마이너스 5T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0 T의 E의 마이너스 5T 따라서 ILT는 10의 마이너스 2성의 DT분의 dVCT니까 이걸 곱해 들어가면은 이 두 개가 없어지면 되니까 ILT는 마이너스 2배 T의 E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파형은 아까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동은, 인계제동은 과제동의 연장성상에 있다. 그러니까 과제동이 끝나는 그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인계제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R 값이 제로에서 무한대로 쭉 증가를 하면은, R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이 포인트가 2 루트 L 오버 C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제동.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인계제동. 그런 포인트. 저항이 크면 과제동, 거기서 점점 적어지면은 인계제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는 게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내놓으면서 R에서 저장 에너지를 얘가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L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직렬회로이기 때문에요. 흐르는 전류 IL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R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모 에너지도 증가해요. 즉, R 곱하기 IL의 제곱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파워가. 그러니까 R에서 소모하는 파워가 R 곱하기 IL의 자성, R분의 VL의 자성을 쓰면은 R에 따라서 R이 증가하면 얘가 감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이 세 소자에 흐르는 전류 IL이 동일한 거예요. R에 걸리는 전압은 IL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VL을 이렇게 쓰면 얘가 상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못 쓰고요. 직렬회로에서는 항상 얘를 써야 됩니다. R 곱하기 IL. 왜? IL이 일정한 거니까. 그래, IL의 변화에 의해서 R에서 소모하는 전력이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증가할수록 소모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C에서 내놓는 에너지를 L에서 처음에 저장하고 나머지 R에서 소모한다 그러니까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내놓는 에너지가 대부분 R에서 소모하고 L에서는 조금만 저장했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ILT를 보면은 L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면 이런 스타일로 갈 건데, 이 타임이 R이 크면 클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이 과제동, 이중 영역이에요. R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R이 적어지면 뭐 돼요? 적어지면 R에서 많은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요 센터되는 타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하다가 최대 어디까지냐? 인계제동이 될 때까지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계제동을 넘어서면은 또 다르게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계제동까지는 C가 에너지를 내놓고 일부를 L에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R에서 소모하는 과정을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L에서도 에너지 내놓고 R에서도 에너지 내놔서 토탈 모두 다 R에서 소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